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지명을 놓고 또 충돌을 했습니다. 문재인하고 윤석열하고 충돌의 다름 아닙니다. 이 윤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석열 측에서는 청와대 발표에 협의 안 했다 하고 반발했습니다. 협의를 안 해놓고 왜 협의를 했다고 거짓말하느냐 이런 얘기죠. 청와대는 또 뭐라고 그랬냐면 장제은에게 이 창용 미리 물어봤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또 공석인 감사위원 2명 인선도 평행선이고 지금 청와대는 당선인 조건 걸고 만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윤석열 측은 이런 상황에서 회동 자체 의미 없다 무의미하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만날 의사가 없다는 뜻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의견을 듣고 후임 한국은행 총재 내정자를 발표했다 하고 청와대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고위 관계자가요. 이철희 대통령 정무수석 비서관이 이창용 씨 어떠냐 해서 좋은 분이라고 한 게 끝인데 아니 그게 무슨 협의입니까? 협의란 건 사전에 이 사람을 놓고 아니 한국은행을 갖다 말 한마디로 뚝딱뚝딱 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고 저거고 뭐 물어보고 이렇게 협의를 하고 또 아닌 말로 재가도 받고 임명권자 대통령이니까 여기도 대통령한테 참고로 이런 사람 은행장에 하겠다 합니다 라고 얘기 정도는 해야 되는 것이고 등등 이게 너무 황당무계한 얘기입니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철이가 이창용 씨 어떠냐 해서 좋은 분이다 한 게 끝이다. 협의한 것도 추천한 것도 없다 하고 분명히 박았습니다. 이 문 대통령이 새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를 지명을 했습니다.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이 인선을 놓고 또다시 격하게 충돌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양측에 첩첩이 쌓인 문제 가운데 가장 접점이 있는 의제로 알려진 하는 총재, 가장 가까이 갔다고들 얘기했던 이 하는 총재 지명을 놓고도 진실 공방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 간의 깊은 감정의 고를 드러냈습니다. 법적으로 정권이 이양되는 5월 10일까지 신구 권력 간 갈등이 쉽사리 해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방위적으로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는 우리 지는 해하고 태양 떠오르는 해 아시죠? 떠오르는 해는 지려면 말이죠. 그 해가 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오기 전에는 그 해는 절대로 떠오르는 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건 자연의 법칙입니다. 왜? 이건 더더욱이 국민이 뽑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뽑은 대선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 왕이 문재인이 왕이 그의 아들에게 왕권을 갖다가 예를 들면 넘겼다 하면은 그것은 말이 달라지죠. 이성계와 태종처럼 말이죠. 달라지지만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 국민에게 의해서 뽑힌 윤석열이 떠오르는 태양이고 5월 9일까지 떠오르는 태양이고 5월 10일 되면 떠올라 있는 겁니다. 중천에 떠올라 있는 겁니다. 그 대신 시간차가 있지 않습니까? 지는 해가 석양에 있는 12시까지 이 떠오르는 해가 딱 오면은 이건 이미 져가지고 저기 밤 새벽 1시 2시경이 돼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거는 자연의 법칙인데 지금 그렇게 문재인이 뭘 믿고 저러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과거에 없었던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문 측하고 윤 측하고 한국은행장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물어보니까 좋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긍정을 하고 그 다음에 논의 협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오케이로 보고 발표했다는 겁니다. 협의를 했다. 그게 협의입니까? 협의란 건 어떤 의제를 놓고 의제를 갖다가 그 대문자부터 쭉쭉 봐나가면서 문답을 서로 하는 게 협의입니다. 협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협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측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간의 그 논의 중인 인선이 뭐냐면 지금 현재 한국은행 총재하고 감사원 감사위원 2명, 중앙선관위의 상임위원 2명 임기 3년짜리하고 감사원 임기 5년짜리하고 한국은행 임기 4년짜리하고 이거 놓고서 왜 알박기를 하려고 하는지 그게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아니면 심술이든지 아니면 과욕이든지.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민주주의는 어떻게 붕괴하는가 이런 책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어떻게 붕괴하는가. 이 민주주의의 붕괴 이걸 갖다가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민주주의란 건 제도를 자제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자제의 선을 넘었습니다. 왜 넘었느냐. 이 지블렛의 이 책인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에 의하면은 문재인은 이미 도를 넘었습니다. 왜? 거기에 민주주의 무너지는 원인이 이렇게 지도자가 이 제도에 대한 어떤 자제를 하지 못할 때, 예를 들면 헌법제도, 내가 대통령 권한이 5월 9일 0시까지다 하면은 말이죠. 그때까지의 그 권한을 행사를 계속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자제해야 된다. 그게 민주주의다 이거죠. 그래서 지도자가 제도를 자제할 줄 알고 상호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 바로 이런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아니 마지막까지 그렇게 3년짜리 4년짜리 5년짜리 두 개를 갖다가 해놓고 가야 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도 해야 됩니까? 감사위원 감사하는 것도 막아야 됩니까? 한국은행 돈 찍어내고 이 경제하는 데도 막아야 됩니까?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는 임기를 갖다 한 차례 연임하면 8년을 하게 되는 자리입니다. 네. 이런 자리를 놓고 지금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 양보보다 과거의 관행은 100% 관행은 다 후임자들에게 넘겼습니다. 근데 임기를 갖다가 말이죠. 48일 남겨놓고 이 중요한 인사들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한국은행은 했습니다. 어제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건 더더욱이 국가의 일입니다. 대통령을 갓 뽑았습니다. 3월 9일 날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청와대하고 협의하거나 추천한 바도 없는데 협의를 해서 한국은행 총재를 뽑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제원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선 발표 10분 전에 청와대에서 전화가 와 발표하겠다고 하기에 어이가 없어서 웃었다. 이러면서 윤 당선인이 보고를 받고 장 비서실장이 제 결재도 안 받고 추천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장 비서실장이 아무려면은 한국은행장을 갖다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저는 대통령이라고 호칭하고 싶습니다. 예, 새 대통령에게 허가도 안 받고 좋다. 그 총재 임명해라. 이렇게 말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얘기를 윤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인선 발표 10분 전에 청와대에서 전화가 와 발표하겠다고 하기에 웃었는데 어이가 없어서 웃었는데 윤 당선인이 이거 보고를 받고 말이지
장 비서실장이 제 결재도 안 받고 추천했겠느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인선을 강행했다는 뜻입니다. 청와대는 또 뭐라고 하느냐 반박했습니다. 윤 당선인 측과 협상 과정을 세세하게 공개하며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이 관계자는 하는 총재 후보 이름이 언론에 많이 나오기에 이창용 후보와 다른 한 명에 대해서도 장 비서실장에게 물어봤다 이러면서 장 비서실장이 이 후보라고 해서 청와대에서도 이 후보로 한 것이다 이렇게 핑계를 치고 있습니다. 이게 핑계인지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진실게임이 벌어진 겁니다. 이어서 그쪽 인사를 원하는 대로 해주면 선물이 될 것 같았는데 당황스럽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 당선인 측이 자꾸 거짓말하면 다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장제원 비서실장을 거짓말쟁이로 완전히 딱지를 붙였습니다. 거짓말 자꾸 거짓말하면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라는 거죠. 이 윤 당선인 즉 윤 대통령 측, 새 대통령 측 관계자는 이 새 대통령 측에 정식으로 추천해달라고 해서 분명한 의사 전달을 하면 발표하는 게 존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이 틀립니까? 거꾸로 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만약에 문재인이 새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윤석열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볼 때, 거꾸로 할 때, 10분 전에 연락해가지고, 발표하겠다고 하기에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만약 웃었다 치자. 그럼 그걸 갖다가 허락으로 봐야 됩니까? 이게 도대체가 지금 어린아이들 싸움도 아니고 이 지금 청와대에서 이게 과도하게 이렇게 약을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새 대통령을 굉장히 지금 이미지를 나쁘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이철이 참 사람이 그렇게 자리에 출세하면은 그렇게 되나요? 하는 총재를 갖다 전화로 한마디로 해가지고 그건 당연히 윤석열 새 대통령에게 얘기를 하고 말씀을 드려보시오. 이렇게 하면 그럼 말씀드려서 오케이 받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협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협의입니까? 네, 그래서 지금 싹수가 노랗다 이겁니다. 뭐가 노랗냐? 회동 못합니다. 이래가지고 새로운 대통령하고 속칭 문재인 대통령하고 회동은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미 금 갔습니다. 정치는 생물이라 하지만 정말 우리 같으면요 안 합니다. 안 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안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새 대통령한테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당선인 측에다가 정식으로 추천해달라고 해서 분명한 의사 전달을 하면은 발표하는 게 그게 존중인데 새 정부와 함께 일할 인사에 대해서 당선인의 추천을 받았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 후보자에 대한 한국은행 지금 문재인 대통령 측이 임명한 이 후보자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결국 인사 주도권을 둘러싼 기싸움이 돼버린 셈이 됐습니다. 또 감사위원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합니다. 감사위원 임명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나중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가지고 알박기 인사들에 대한 처리를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알박기죠. 임기 지금 한 달 남겨두고 5년 4년 일할 중요한 선관위원이라든가 또 감사위원이라든가 이런 하는 총재는 이미 임명했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자기들도 좀 생각을 해보면 아마 좀 심하다는 생각을 안 할까요? 그게 양식이라고 그러는 건데요. 윤 당선인은 지난 주말 서울 용산 국방부청사 답사한 직후에 관저로 사용할 한남동 육군 총장 공간까지 차량으로 점검 다 했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에 무탈 뜻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신구 권력 간의 불신과 감정의 골로 대통령과 당선인의 회동이 역대 처음으로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왜? 모든 것을 이제 원점으로 돌리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신임 대통령 측에서는요, 새 대통령 측에서는 아마 안 만날 것을 이미 상정을 해놓고 있는 듯 싶습니다. 아무리 압박을 해도 이와 같은 압박이 어디 있습니까? 새 대통령에게 이제 한 달이면 내줘야 될 대통령이 이렇게 목리를 부리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